오늘 아침으로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맛있는 생선을 구워 드셨나요? 아니면 간단하게 계란후라이? 소세지에 케첩 뿌리고 머스타드를 뿌려서 아침을 드셨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침 식사들. 그런데 이 음식들이 어디서 오는 건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소 한 마리를 기르기 위해서 300여 헥타르의 토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숲을 파괴해야만 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더욱 높아집니다. 닭들의 수명은 10년 정도이지만 구이용 영계는 식감을 위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도축됩니다. 또한 판매를 위한 몸무게를 맞추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빨리 성장시킵니다. 닭들은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좁은 우리 안에 갇혀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서로를 쪼아 죽이기도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인간은 마취 없이 부리를 잘라버립니다. 비거니즘은 이러한 것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 철학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채식은 고기를 먹지 않는 식생활에 한정된 것이라면 비거니즘은 조금 더 넓은 층위에서 종차별에 대항하는 모든 실천과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거니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비거니즘을 지향하고 있는 학내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은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걸 만들고 이게 나한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 불필요한 착취나 폭력이 있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게 돼서 실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SNS에 고기가 들어간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는다던가, 언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물고기를 물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냥 먹히는 고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물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처럼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거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고 SNS에 고기 사진을 전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비거니즘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거니즘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한국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과 비거니즘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미국이랑 한국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러니까 모두가 비건이 되고 비건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가면은 어떤 음식점이더라도 꼭 하나씩 베지테리언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비건이라서 그런데 베지테리언 옵션에서 계란을 빼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바로 알아듣고 바로 빼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당연히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료를 가감해서 하면 또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나 이거 빼면 맛이 없는데 이거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요구한다거나. 근데 그랬을 때 저 비건이라서요 이렇게 하면은 또 못 알아들으시고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설명이 길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제 주위에 많은 비건 친구들은 그냥 저 그냥 알러지 있어서요 라고 말하거나 제가 이걸 못 먹어서요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모리에로부터 비롯되는 그 존중의 부재가 좀 있긴 하죠. 그래서 비거니즘 지향의 열악한 환경은 학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학내 학식에서도 비거니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식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먹을 수 있는 비건식이 거의 없어서. 송도에는 언더우드 기념도서관 아래 식당에 메뉴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것 같고, 신촌은 채식 라면 빼고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채식 메뉴가 도입됐다고 좀 알려졌었던 것 같은데, 가보니까 이제 그냥 되게 조그만한 두부 포장해 놓은 거, 팩으로 포장해 놓은 거, 그걸 약간 비건식이라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용으로는 좀 부족한. 비거니즘을 위한 환경이 잘 마련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비거니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거니즘에 대한 정형화를 비롯한 여러 오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풀이나 풀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고기, 육식 그런 종류들이 안 들어간 그런 쪽 음식이 많이 생각이 나서
보니까 약간 생활비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조금 부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건들은 채소만 먹는다. 비건은 비싸다. 이런 오해들에 대한 인터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채소 싫어하는 비건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정크 비건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그 가공식품, 그러니까 빵, 막 그렇게 막 마라탕 같은 경우도 이제 채소로 하면은 고기 같은 거 빼고 그러면 충분히 채소로 해서 채식 그 비건 마라탕이 되고,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 어떤 마라탕 집에는 버섯 꿔바로우라고 해서 치킨이 아니라 그냥 그 새송이 버섯을 튀겨가지고 정말 그 꿔바로우처럼 엄청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같은 데 보면 비건 버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많은데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채식은 스님들이 하는 거, 풀 먹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 비건도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주의자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100이면 100 종류의 비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비건리즘을 실천할 때 가격은 저는 조금 변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격 때문에 뭐 비건이즘에 발을 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거는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듯 아직 비거니즘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비거니즘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비거니즘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거는 신체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건식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계와 이 세계에 살아가는 존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 고민을 계속 어떤 비건식을 하면서 좀 신체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몸에 익는 감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생명을 죽이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감각 자체가 내 존재를 이 세계에서 더 안정감 있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느낌이 제가 비건식을 계속하게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비거니즘을 접하고 난 전후가 정말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채식을 하고 계속해서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내가 피가 깨끗하고 온몸에서 피가 도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식사 패턴이나 수면 패턴 같은 게 다 엄청 좋아지고, 그런 경험을 일단 먼저 신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제 점점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삶이 이만큼이고 비거니즘이 이만큼을 차지했다면 그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뭘 사고 뭘 입고 어디를 여행을 가고 무엇을 버릴지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다 이제 비거니즘적인 가치가 녹아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약간 저의 존재 방식 비슷한 게 돼버렸으니까 그게 엄청 전후로 차이가 크죠. 한강 갈 때는 치킨, 뒤풀이에는 삼겹살.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제의화된 육식 문화는 고기가 없는 삶에 대한 상상조차 어렵게 합니다. 동물권과 환경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서 육식 신화가 만연한 사회에 균열을 내고 보다 다양한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비거니즘 실천.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비거니즘 친화적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비거니즘은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채식을 할 수 있는 환경 이외에도 왜 채식을 해야 되는가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자유롭게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권리에 관한 거잖아요. 그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 사실 그 선택권의 문제도 너무 중요한 문제죠. 비건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가짓수를 늘려달라는 거니까. 근데 사실 선택권만 얘기했을 때 분명히 이야기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 의제를 같이 가져갈 수 있을지, 뭔가 동물에 대한 권리로서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이야기하는 것의 문제와 그 비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가짓수를 서서히 늘려가는 것의 문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채소 싫어하는 비건들 진짜 많다. 그것만 알아도 사실 엄청 많이 깨지는 거잖아. 우리 이미지 같은 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다양한 게 있고 그렇게 큰 일이 정말 남일이고 진입장벽 높은 일이 아니고 그냥 나도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되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내가 채식주의자가 될 거야라고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 플렉시테리언이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식을 지향하되,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육식을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제 동생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냥 3일에 한 번씩만 채식해라. 아니면 하루 3끼 중에 1끼만 채식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접점을 좀 더 넓혀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랑 비채식주의자가 있고 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어제 치킨 먹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고기 같은 거 빼고 그냥 야채 비빔밥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밸런스만 맞춰주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꼭 그렇게 세상을 채식주의자, 비채식주의자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런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정체화한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채식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의 그 지향성을 명확히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은 비거니즘. 오늘 저녁은 비건 한 끼. 어떠세요?